자, 다시 화면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드려볼 건데, 어떻게 데이터를 넘기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꺼내 쓰는지 제가 다 표본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 커밋도 남겨드렸어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은 남아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신 이후에 상황 만들어 놓고 기능 진행해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조건을 좀 걸어 놓을 거예요. DB 안에 아티클 테이블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티클 리스트를 가져올 거니까. 게시물 데이터는 3개를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3개의 게시물 데이터를 list.jsp에서 양식을 뭐 딱히 양식을 엄청나게 하진 않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그냥 ul array를 활용하여 보여주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티클, 그러니까 이 갤러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아티클 리스트 맵을 꺼냈을 때 이 녀석을 어딘가에 담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꺼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꺼내온 거를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끔 활용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방식을 쓰시던지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생각나는 방식 뭐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사용해서 이걸 일단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일단 화면 볼게요. 민웅씨는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제가 에러 상황 몇 가지 봐드리다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라서 사실 뭐 크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네, 해보시다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한 범주였고 그 예상 가능한 범주대로 해결을 하셨다면 만만하게 이 리스트를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밑에 있는 HTML 태그랑 섞이면 헷갈린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 위쪽에서 아예 가져와 버릴 거예요. 리퀘스트에 get attribute 하는 이 과정을 여기다가 할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녀석으로 가져오는 데이터는 어떤 타입으로 우리가 변수에 저장을 해야 계속 활용이 가능하죠? 저 데이터는 애초에 원본이 리스트 맵이죠. 그럼 우리가 리스트 맵으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자, 리스트 여기서 자동 완성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동 완성을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일단 여기서 빨간색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쉽게 예상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임포트 문제입니다. 근데 JSP에서는 임포트가 우리 자바에서 하던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으로 이걸로 안 돼요. 그럼 이 녀석 임포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대로라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써줘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다 써요, 그죠? 어렵습니다. 물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 가져와서 쓰면 되긴 할 거거든요. 바꿔볼까요?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쓸 수는 있는데 이거 귀찮아요. 그래서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동 완성을 쓰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동 완성을 하면 우리 자바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 코드를 작성하면 임포트 알아서 해주거든요. 제가 좀 틀렸네요. 페이지라는 걸 빼먹었었네요. 이렇게 그럼 들어오죠. 이러면 임포트 끝난 거예요. 맵도 마찬가지 자동 완성을 쓰세요. 그럼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에러 사라졌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얘는 왜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게 뭐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get attribute라고 하는 저 메소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확인하려고 해도 에러 내용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게 나오니까 이거 여기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request.get attribute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꺼내 볼게요. 이거 뭐 대충 없지만 이런 거 해서 보면 얘 리턴 타입 뭐예요? 오브젝트죠. 애초에 우리가 키랑 밸류 가지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set attribute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 인자 들어가는 인자 부분에 이거 여기 인자 부분에 보면 스트링 오브젝트였어요. 그럼 애초에 지금 우리가 키, 밸류를 스트링 오브젝트로 세팅을 했죠.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꺼내온대요. 그럼 당연히 얘는 오브젝트 아니에요? 그쵸? 오브젝트 타입은 어떤 데이터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 저장할 수는 있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려고 할 때는 형변환 없이는 못 쓰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형태가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코드를 자바 쪽에서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해본다라고 하면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름 바꿔야지 이제 여기 에러 없으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타임 미스매치예요. 오브젝트는 리스트 맵이 될 수 없어. 이게 JSP 안쪽에서 자바를 쓸 수 있는 건 참 좋지만 에러 상황이나 어떤 문제 상황을 우리가 JSP 쪽에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면 자바로 가져와 보면 돼요. 결국 똑같은 자바를 사용하는 건 맞으니까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이게 문제였구나. 그럼 이거 형변환을 해야겠네. 그래야 우리가 리스트 맵으로 쓸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형태를 변환해야 된다. 변환하는 형태의 타입은 리스트 맵이죠. 이 노란 줄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일단 냅둘 겁니다. 나중에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니까 이런 노란 줄 없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남겨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rticle list map이라는 녀석이 리스트 맵 타입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겠죠.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거를 형태를 변환해서 가져왔으니까. 자, 그럼 이 녀석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면 되는데, 자, 출력. UL과 li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JSP 파일에서 젠 코딩 당연히 됩니다. 컨트롤 E도 되고 탭으로도 돼요. 당연히 되는 거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안쪽에 게시물 현재 우리 3개, 제가 3개를 만들으라고 했었어요. 저한테는 좀 2개밖에 없는데 저도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럼 이제 3개가 됐겠죠? 자, 이 상태에서 게시물이 3개니까 우리가 3줄의 데이터, 3줄의 리스트를 꺼내올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하드코딩스럽게 한번 가보자면 일단은 article list map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저 변수 쓸 거야 갖다 놓고요. article list map인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0번째 그러면 첫 번째 맵이죠. 그 첫 번째 맵에서 get id라는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 이거 누구 가져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확히는 오토바이까지 배웠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로 데이터를 꺼내온 거는 누구예요? id 3이죠. 첫 번째 줄, 첫 번째 맵에 들어있는 그 맵 안쪽에서 id라는 키를 가진 밸류를 이 자리에 남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3이라는 id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버티컬 바 하나 써줄 거고요. 이거 똑같이 하나 가져다 놓고 이게 리스트니까 데이터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간단하게만 보여줄 건데 여기서 날짜 일단 보여줄까요? 업데이트 데이트 그리고 또 버티컬 바 하나 달아서 이번에는 타이틀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 녀석을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이렇게 해준다면 실제로 저 리스트를 화면에 그려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게시물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이게 진짜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게시물은 6월 11일 15 4724 맞네요. 244123 맞고요. 06530 내용은 없으니까 2번 글도 1446 맞고요. 78268 맞고요.
1번 글도 문제가 없네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진짜 제대로 가져왔죠? 자,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가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방식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제가 게시물을 하나를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인설트를 하나만 더 해도 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1번 글은 영영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하드코딩스러운 거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V1로 그리고 H1은 너무 크니까 그냥 div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전 나눠서 다른 버전으로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조금 스마트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얘를 스마트하게 가기 위해서 반복문의 활용이겠죠. 반복문을 써주려면 어디부터 반복이 돼야 돼요? 애초에 div 이 녀석은 그냥 제목이니까 빼고요. ul까지 반복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li만 들어가면 돼요?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li만 들어가면 되죠. 반복해서 찍어야 되는 거는 한 줄의 데이터니까 ul은 하나의 메뉴를 뜻하는 거고 li들이 하나의 메뉴 아이템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li를 하나만 남겨놓고 잠깐 주석을 걸 겁니다. 그리고 ul의 안쪽에다가 자바 문법을 쓸 거니까 자, for. 근데 이 스크립트릿 폼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배웠죠? 이렇게 써주고요. 이 안쪽에서는 int i는 0부터 i가 몇 가지 가볼까요? 이거 i 몇 가지 가야 되나요? 스마트하게 가려면 이거 아티클 리스트 맵의 사이즈겠죠. 여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i는 1씩 증가. 사이즈까지 돌아야 아티클 리스트 맵은 애초에 리스트잖아요. 그 안에 맵이 들어있는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력해야 되는 코드는 이 li다. 근데 이 li에서는 이제부터는 0번에서 가져올 게 아니라 i번에서 가져오면 될 거고요. 그죠? 여기도 i, 여기도 i. 이렇게 가져오면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거 실수로 한번 지운 것 때문에 다시 소괄호를 입력을 했고 저장까지 했는데 이 에러가 안 사라져요. 근데 코드에 이상이 없는데 에러가 안 사라질 때는 그냥 그 줄을 잘라내기 했다 붙여넣기 하고 다시 저장하시면 에러가 사라져요. JSP가 좀 이런 짜잘한 오류가 좀 많아요. 바로바로 적용이 되긴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i번째 데이터를 꺼내오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꺼내오겠죠. 이렇게 좀 더 스마트해졌죠. 여기는 무조건 3개. 왜? 우리가 알바가 났으니까. 여기는 이제 사이즈별로 굴리니까 있는 대로 다 나올 거고. 그죠? 자, 근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조금 더 스마트해져 보겠습니다. 버전 3. 자, 여기서는 제가 얘를 구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밑에는 안 바꿔도 되는데 위에를 바꿔놓으면 좀 규칙성을 주기 위해 같이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이 안에다가 자바 코드 한 줄 더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거 반복문 돌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맵 데이터를 이쪽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할 필요 없이 그냥 아티클 맵을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잘 나오겠죠. 안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자, 이제 4번 진짜 최종본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예상이 가능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이 이 형태셨으면 돼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결과가 몇 번째에 머물러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런 형태를 띠게끔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는 건데, 자, 이거 사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형성된 폼은 여기 지금 자바 문법 쓰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JSP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F를 웬만하면 누르지 마세요. 왜냐면 자, 지금 제가 이 스크립트릿을 이런 식으로 막 써놨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녀석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면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좀 괴기하게 깨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얌전하게 깨진 편인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심각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안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F 말고 그냥 본인이 줄맞춤 하세요. 그렇게 해도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들여쓰기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도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리스트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제 처음에 좀 막혔다가도 이제 한번 뚫고 나면은 그 뒤는 너무너무 간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결과도 제가 커밋을 해서 하나 남겨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새로운 활용이나 개념 같은 거를 살짝 배우고, 시간이 된다면 또 시간을 들여보고, 안 된다면 오늘은 그냥 감만 좀 잡아보고 끝내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 이렇게 뽑아내는 거 진행을 했고, 이만큼은 사실 없어도 되는 녀석들이죠. 마지막 거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는데, 자, 새로 파일을 만들려면 조금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 A 태그를 좀 두 개를 넣어 놓고요. 여기에는 뭐라고 해볼까? 네이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잠깐 주소를 걸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펜에서도 A 태그를 실제로 사용해서 링크를 걸어 봤지만 여기서도 당연히 가능한 거거든요. 자, 심지어 여기서는 타겟 언더바 블랭크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코드펜이 막아놓은 거여가지고 여기다가 네이버 잘 가지죠. 문제 없고요. 컨트롤 클릭하면 새 창으로 잘 열리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A 태그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인데, 자, 이거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이트 만들어 놓은 거에서 네이버 갈 일은 별로 없어요. 이런 건 거의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 중에서 페이지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금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 리스트라고 하는 거 JSP가 총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걸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홈메인 서블릿은 애초에 이 녀석이 헬로 월드라는 걸 그리고 있죠. 자, 이 상태 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이 녀석한테 일을 시켜볼게요. 자, list.jsp 이 자리에서 a 태그의 href 속성 부분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우리는 이 녀석한테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잠깐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행위, 요청을 뭔가 보낸다 라고 하면은 애초에 우리 이거 리스트 페이지는 이런 요청을 사용자가 보냈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나온 거죠. 그쵸?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용자가 보낸 요청은 결국엔 주소다. 주소 입력이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주소에서 A 태그 안쪽에 어떤 링크가 들어가야 이 녀석한테 요청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인 요청은 이런 느낌이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런 요청 상황에서 우리가 A 버튼 누르면 이 요청으로 변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자,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 경로 사용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상대 경로 사용 방법이 있어요. 절대 경로 사용 방법에는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방법이고요.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뭔가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지금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 페이지들 간의 이동을 개발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웬만하면 쓰시면 안 돼요. 절대 경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점 더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이 녀석이 좋은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상대 경로를 먼저 볼 거예요. 상대 경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걸 상대 경로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경로는 내가 있는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이 녀석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절대 경로든 상대 경로든 어쨌든 우리가 이 요청을 보내는 이 주소 경로를 찾아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웹서버가 세팅할 수 있는 IP, 포트,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까지는 웹서버 거다. 그러면 그렇게 입력이 되면 그 IP와 포트와 컨텍스트 패스까지 입력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 들어간다. 들어가서 이러한 경로를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URL 매핑을 통해 우리가 찾아가는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뭐 JSP 파일을 직접 열면 그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물리적인 파일을 연 행위다 라는 표현까지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과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내용을 합쳐보면 결국에 이 주소는 경로예요. 어쨌든 간 얘는 경로입니다. URL 매핑을 통해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경로다. 그럼 이 경로가 지금 현재 아티클 리스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홈 메인으로 바뀌려면 여기서 주소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 아티클 리스트로 끝났어요. 근데 홈 메인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밑에 있는 걸로. 그럼 리스트는 바뀌어야죠. 근데 얘만 바뀌면 돼요? 이 녀석도 바뀌어야죠.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끝난 위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끝난 위치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전 단계로 한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홈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도 메인으로 바꿔야죠. 그럼 지금 끝난 현재의 위치는 여기지만 우리가 수정을 시작해야 되는 위치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코드로 적으면 전 단계로 올라갈 거고요. 이 점점 슬래시라고 하는 게 이전 폴더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리눅스 같은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전 단계 폴더 지금 이걸 그냥 진짜 폴더 경로라고 봤을 때 지금 리스트라는 폴더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폴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티클이라는 폴더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단계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티클 폴더에 머무를 게 아니라 톱이라고 하는 폴더로 내가 옮겨 들어가야 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메인이라고 하는 폴더까지 난 들어갈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땡땡 슬래시 전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들어간 녀석을 홈으로 바꾸고 메인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홈 메인이라는 게 이 녀석한테 올바르게 요청을 전달해 줄까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거 이름을 안 써놨군요. 여기다가는 뭐 메인 이런 식으로 걸어 놓을게요. 자,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가능하다면 제가 이 메인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헬로 월드가 찍혀야 돼요. 그죠? 어때요? 잘 나오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다시 현재 아티클 리스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을 누르면 홈 메인으로 요청이 바뀌죠. 자, 제가 지금 바꿔준 이 경로는 요 안에 들어있는 물리적인 경로인가요? 아니죠. 물리적인 경로라면 홈 메인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list.jsp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물리적인 경로라면 이 list.jsp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전으로 올라갔으니까 아티클 이 위상을 보다가 홈으로 갔대요. 근데 메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경로로 찾아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URL 매핑 주소를 걸게 되는 이 매핑에 관련된 경로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아마 될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안 될라나? 이렇게 가려면은 하긴 이렇게 가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다시 리스트에서 메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얘는 안 되는군요. 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다른 게 쓰여 있었네요. 다시 메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부분 안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리적인 경로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여기다 쓴 게 앞에 JSP부터 홈에 print.jsp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물리적인 경로를 찾아가든 아니면 URL 매핑 경로를 찾아가든 어쨌든 동작하는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건데 전으로 올라갑니다. 리스트 이 상태에서 전으로 올라가요. 그럼 얘는 없고요. 이 녀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티클을. 얘를 봤는데 이 녀석을 뭘로 바꿨어요? JSP로 바꿨죠. 그리고 그 뒤에 홈 쌓였고 그 다음에 프린트 단 .jsp가 쌓였어요. 그럼 이 경로는 아까 전에 우리가 JSP를 직접 열었던 그 경로랑 동일한 거죠. 이렇게 물리적인 파일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파일을 찾아갈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거 한번 올라간 다음에 여기 다시 바꿀게요. 이거 하나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는 거고 이거 남아요. 이 자리를 뭘로 바꾼다? 홈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는 메인이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URL 매핑에 있다. 이겁니다. 일치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URL 매핑 찾아가도 아니고요. 무조건 물리적인 거 찾아가도 아니에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경로를 맞추는 방법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땡땡 슬래시. 만약에 그러면 이 자리에 아티클 리스트가 있었는데 아니다. 아티클 리스트 이 부분을 뭐라고 해볼까? 그냥 억지로 좀 부려볼게요. 뭐 이런 건 거의 쓰는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아티클 리스트가 이러한 매핑 주소를 갖고 있었어요. 컨텍스트 패스가 아니라 매핑 주소예요. 이렇게 갖고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 홈 메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대로 쓰면 되나요? 이대로 쓰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 리스트 지우고요. 이 녀석을 홈으로 바꿔요. 그 다음 메인이에요. 그러면 밑에 거랑 다르죠? 올바르게 못 찾아가겠죠? 안 됩니다. 그럼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이걸 진짜로 하기 위해서는 땡땡 슬래시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리스트 지우고 아티클 지우고 이 녀석을 홈으로 바꾸고 그 다음 메인을 바꾼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게 상대 경로 사용 방법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물리적인 파일도 찾아갈 수 있고 실제로 URL 매핑도 찾아갈 수 있고 일치하는 녀석을 찾아간다. 근데 둘 다 없다면 물리적인 경로든 그 URL 매핑이든 존재하는 게 없다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홈에 메인인데 이 뒤에 뭐가 있거나 메인에 뭐가 붙어있는 이런 URL 매핑은 없어요. 실제. 근데 이 녀석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청은 잘 넘어갔지만 이런 게 없다라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대 경로 사용 방법입니다. 땡땡 슬래시를 사용해서 내가 있는 현재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그 URL 주소 경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상대 경로. 자, 그러면 절대 경로는 어떻게 쓸까요? 얘는 내가 있는 위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컨텍스트 패스가 루트죠. 그러면 이거예요. 루트로 시작해서 홈에 메인으로 요청을 보낼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메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역시나 잘 나와요. 왜냐면 애초에 땡땡 슬래시 상대 경로가 아니라 이 루트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명시를 한 거잖아요. 루트부터 시작해서 홈에 메인. 자, 이거를 정확하게 더 보여드리려면 사실 루트를 안 쓰면 더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자, 루트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 쓰지 말고 그냥 패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경로를 넣어 볼게요.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켜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얘부터 뭐라고 하죠? 패스, 테스트. 이래야 볼 수 있습니다. 콘텍스트 패스가 생겨난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메인을 눌렀는데 이게 동작을 한다면 당연히 안 되죠. 패스가 없잖아요. 얘는 루트부터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올바르게 이동, 그 홈메인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패스,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이동을 하죠. 경로를 바꿔주는 거니까, 그죠?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사용 방식입니다. 근데 패스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컨텍스트 패스를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바가 놓은 거예요. 패스에 대한 정보를 개발자가 알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로 밀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패스는 이렇게 노출시키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노출시켜서 좋을 게 없고 따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좋을 게 없진 않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노출시키면 안 돼 이런 개념은 없지만 이렇게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근데 내가 개발 중에 패스를 바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써놓은 애 다 찾아가서 다 바꿔야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패스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지금 뭘 쓰려고 해요? 스크립틀릿을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운표는 이 앞으로 스크립틀릿을 활용해서 이 안에다가 어떠한 값을 남겨 놓을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봤어요. 서블릿 처음 만들 때 테스트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거 뭐였어요? 요청에 들어있는 컨텍스트 패스를 가져와서 이 자리에 남겼죠. 그래서 처음에 서버드 앳에 컨텍스트 패스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다 같이. 그쵸? 이거 자바 문법이네요. 근데 리퀘스트는 JSP에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패스를 가져왔고 가져온 패스에다가 이 뒤에 이게 이어 붙으면 이 녀석은 제대로 이동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크립틀릿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J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랑 EL이라고 하는 표기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이 JSP 안에 자바 문법을 적용을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형태는 조금 달라집니다.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자바에서 애초에 요청이 갖고 있는 컨텍스트 패스를 우리는 꺼내와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게 지금 절대 경로 사용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추구해야 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절대 경로. 왜 절대 경로를 추구를 해야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 있는 이 버튼이 메인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게 list.jsp에만 있을 버튼이 아니라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용을 우리가 어딘가에 조각 파일로 만들어 놓고 해당 list.jsp에 불러와서 쓰는 거라면 JSP 파일마다 경로가 달라지겠죠.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위치 기준이. 근데 얘는 상대 경로로 써져 있다? 그럼 메인을 올바르게 못 찾아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이걸 조각 파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다 하겠지만 그때 가면 확실히 더 눈에 띄겠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제로 서비스 때는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절대 경로 사용하는 거를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패스는 항상 이렇게 하다못해 여러분
패스가 루트여도요. 이거는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거죠. 루트였는데 패스가 필요해서 패스를 넣으면 이거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또. 근데 이걸 넣어놓으면 패스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지 간에 얘는 가져와서 쓸 거니까 내가 코드를 수정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원리 때문에 이제 패스를 사용해서 절대 경로로 이동하는 방식을 추구를 해야 된다, 우리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해볼 겁니다. 뭐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이 마지막 이 녀석만 가지고서 제목, 이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그 게시글의 상세 보기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기능을 해볼 거예요. 이제 JSP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저는 디자인은 안 입힐 거고 그냥 간단하게 게시글이 갖고 있는 정보들 보여줄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리스트에서 제목을 클릭할 수 있게 바꾸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 게시글의 상세 보기, 디테일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상세 보기가 나오면 그 밑에다가는 뭐 목록 혹은 뒤로 가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걸 눌렀을 때 리스트로 또 이동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달다 보면 이제는 여기다가 뭐 입력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버튼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들어낸 웹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겠죠? 하나씩 해볼 겁니다. 일단은 그 초석이 디테일. 자, 지금부터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디테일을 하려면은 뭐 서블릿이 필요하다, 뭐 JSP가 필요하다, 뭐 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필요한 게 있어 보이면 만들고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안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들여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자,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코드 상황은 홈메인 서블릿, 프린트단 서블릿, 프린트단 서블릿 2, DB 커넥트, 아티클 리스트, 좀 쓸데없는 게 좀 많죠. 지금 여러 개를 좀 가지고 있는데 뭐 불필요한 것들은 추후에 지우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자, 우리는 현재 서블릿이 몇 개예요, 총? 제 프로젝트에는 총 5개가 있어요. 5개의 서블릿을 갖고 있는데 서블릿이 5개인데 제가 사용자한테 받을 수 있는 요청은 몇 개예요? 물리적으로 파일 찾아가는 거 말고 진짜 URL 매핑으로 사용자한테 받을 수 있는 요청 방식은 5개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 서블릿 하나당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하나씩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다 걸려있죠. 자, 지금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어떠한 기능을 만들려면, 요청을 새롭게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서블릿이 필요하다. 그럼 서블릿이 없던 게 만들어지면 서버는 당연히 껐다 켜야 되고요. 그거 안 껐다 켜고서 나 왜 이거 안 되지?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껐다 켜줘야 되고. 서블릿이 요청이 하나가 생겨날 때마다 서블릿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에는 사용자가 보낼 수 있는 요청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충 이 네이버 메인에는 정말 많겠죠. 뭐 버튼 하나하나들이 대부분 다 지금 보세요. 메일, 카페, 블로그 결국 다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이거 다 다른 요청 아니에요? 주소 계속 바뀌는데, 그죠? 이런 요청 하나하나마다 서블릿이 하나씩 필요한 이 상태를 우리가 끝까지 가져간다면 웹을 만들 때 생각보다 엄청 피곤해져요. 서블릿이 진짜 다 필요하니까. 요청 하나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웹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적용을 하면 이런 거 이렇게 안 해요. 연관성 있는 서블릿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러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기초적인 이 서블릿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시간을 드릴 테니 해보시죠.